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제가 제 방송을 들으니까 이 소리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고치죠? 세훈쌤? 안 하면 되죠 뭐. 너무 어려워. 안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많이 웃긴 하더라. 뭐 이렇게 즐겁다고 웃지? 좋은 거죠. 에? 분위기 좋은 거죠. 자, 오늘은 방학도 시작했어요. 방학이 시작했는데 예비 고등학교 2학년과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의 입시는 사실 되게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입시 준비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입시 준비가 왜 달라졌고 얼마나 달라졌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내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게 되시는 거고,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되시는 학부모님들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시는 학부모님들은 기준이 여기에 맞추면 되는구나. 요렇게 오늘의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완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훈쌤 나오셨어요? 네. 간만에 한번 소개 한번 하려고. 우리가 왜 갑자기 소개를 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애를 빼다 보니까 이게 뭐, 뇌가 막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그래서 그래요. 자, 먼저 완쌤이 한번 고2와 고1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크게 뭐 수능도 달라지고 내신도 달라지죠. 예. 많이 달라지죠. 예. 예. 근데 뭐 뭐니 해도 우리 완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뭐 같으세요? 가장 크게요. 예, 예를 들어서 고1과 고2는 이게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원래 수능 달라지고 내신 달라지는 거 많이 얘기했으니까. 예. 그거 말고 뭐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보셨을 때 저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라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내신 달라진 거, 뭐 학생부 기재 방식 달라진 거, 그다음에 네. 약대 생긴 거, 뭐 이런 정도겠죠. 약대가 생겼다. 약대 하면 우리 세훈쌤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약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지인이 원래 이게 더 정확해요. 지인은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분한테 들려드려도 되나요? 계속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유, 안 정치해 돼. 주시고 댁에 가셔서 내가 지인 댁에 가셔서 막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래 지인이지, 네 지인이지 뭐 이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약대 나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해가지고 같은 동기들이 이제 이대 약대 나온 친구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퍼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신 건? 예, 아니, 맞아요. 그래요? 네, 동아리에서. 동아리를 잘 들어야 돼. 동아리를 잘 들어야 돼. 나 진짜 쓸데없는 것만 했어. 동아리를 잘 들어야 돼, 동아리를. 나 진짜 쓸데없는 것만 했어. 무슨 동아리 하셨어요? 음악 동아리 했겠지. 음악 동아리? 진짜 쓸데없는 동아리였어요. 진짜 아이고. 쓸데없는 동아리. 뭐 이거 뭐 약대 이런 건 절대 없어. 제가 제일 한심한 동아리였어요. 학술 동아리 아니셨어요? 학술 동아리. 네, 저 그냥 책 읽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학술 동아리. 근데 사회 연구를 책이 하고자 문제지. 했는데 마르크스 뭐 이런 거 읽어가지고 힘들어요. 변조법적 유물론 이런 거 읽어가지고 중요한 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그 약대 한번 약대가 2,000명이나 들어오죠, 만쌤? 그렇죠? 그렇죠. 학부 모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네, 맞아요. 그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예비 네, 고등학교 맞아요. 1학년 학생들부터 약대가 출연한다는 거죠, 2,000명. 그럼 사실 상위권 입시 판도가 상당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어찌 본다면은 서울대, 연대 같은 대학이 하나씩 더 생긴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적에 따라서 이제 내려가는 추세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그래서 많아지는 폭이 거니까. 넓겠지. 10,000명 정도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기 대학의 인기 학과를 들어갈 수 있는 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의대와 약대만 합치면 거의 4,0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치대, 한의대까지 다 합치게 되면 거의 의학계열, 약계 뭐 5,000. 이과 갈만한데? 과연 할만하죠. 이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과가 없어. 이과가 없어.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연대, 고대, 그다음에 이과는 한양대랑 뭐 성대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주요 명문으로 그렇죠. 취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약대 출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숨통이 좀 터졌죠. 예비고일 학생들이.
그 다음에 예비 고1 학생들이 또 숨통이 터진 거는 맞아요. 재수생과의 재수요. 경쟁에서 네. 원래 재학생들이 불리했는데 현재 예비 고1 학생들은 네, 그렇게 맞아요. 불리하지 않게 네. 생각들이 되어지죠. 네. 예상되어지는 네, 상황이죠. 그렇죠. 예.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한 번도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안쌤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수능이 이제 아무래도 달라졌으니까. 예, 재수, 수능이 네. 예. 재수하면 근데 재수하면 뭐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좀 생각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네.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수리 가가 음.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렇긴 하죠. 이게 한 해 끝낼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해서 다 끝낼 수가 그렇죠. 없다 그리고 이런 저 느낌 좀 과학도 있으니까. 좀 안 했거든 애들이. 그랬는데 이번에 바뀐 예비 고1 아이들이 보는 수능은 과학이 상당히 힘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 지구과학 같은 경우 천체가 빠지고 뭐 물리에서도 뭐 역학의 일부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화학에서도 핵심이 빠지고 안 빠진 거는 생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과학의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수학 같은 경우가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벡터를 다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 세 개 중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 확률 통계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재수생이 유리할 수가 없어요. 수학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각이 있는 재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수를 한다라고 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좀 의미가 있겠지만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굳이 고3 학생들이 재수생에게 불리하다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상 정시에서도 좀 뭔가 네, 맞아요. 기존의 학년들보다는 좀 맞아요. 재수생들과의 경쟁에서 좀 유리해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약대도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이거 방송을 들으시는 지금 예비 고2 어머님들과 예비 고3 어머님들 속상하십니다. 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뭐 먼저 낳으셨으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예. 애들이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이죠. 저요? 예, 아니에요. 초등학생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약대 뭐 이런 거 생각 없어요? 아니 전혀 생각 없어요. 그래 뭐. 아니 그리고 원래 아빠는 좀 무관심해요. 스카이캐슬 보니까 우리 그 차 교수님은 아니더만. 그러니까 아빠가 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스카이캐슬에서는 좀 아빠가 좀 아빠가 너무 너무 과하지. 아니 그리고 아빠가 이 토론하는 걸 보니까 아빠가 좀 토론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현재 예비고 1이 이제 정리하면 예비고 2보다는 좀 입시가 상당히 유리한 네, 맞아요. 바뀐 상황에서의 어떤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한번 네. 정리를 하고 좀 시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예비고 2는 어쩌나요? 네? 지금 예비고2 학생들 지금 컨설팅 하시면서 좀 이렇게 상담 많으실 텐데 네. 이번 방학 때 예비고2 학생들 중에서 가장 고민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그 지금 현재 주로 예비고2 학생들 중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있다면? 예비고이 애들은 지금 뭐 거의 대부분 고민인데 수능 거의 대부분 고민이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애를 안 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야 이상하지. 막 애를 빼고 나니까 이거 뇌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예, 애들이 고민이 많죠. 예. 어지럽네요. 애들이 지금 만나면 다 고민이라서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가 만난 애들은 고민이 없어. 애들이 해맑아. 제가 만난 애들은 봉사를 안 해요. 봉사 좀 하자 그랬더니. 지금 애들 지금 거의 피폐한 모습으로 매주 오더라고요. 그 학원 다니기 바빠가지고. 그다음에 뭐 사기권 의대 관련한 학생들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1 학생들 개인적으로 컨설팅하고 뭐 이번에 학생부 쓰는 것도 한번 이렇게 봐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방학 때 막 학원 돌리느라고 정신이 네, 없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고민들 방학 때는 주로 아이들이 개인적 고민들이 많겠지만 특별하게 뭐 좀 공통되는 고민들이 있나요?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수능 과목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좀 있고요. 탐구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원래 수능 과목이 고민이 없었는데 이번 수능의 난이도를 보면서 고민이 좀 생긴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했어야 돼요. 저희 사실 방송에서도 넌지지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위너스 손주령 대표님이 사실은 초기에
저희 이번에 학기 초에 명확히 얘기했어요. 지구가 어려워질 거니까 선택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방송을 한번 뒤에서 한번 앞으로 돌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추임새 강하게 넣으면서 제가 동의해 드렸거든요. 어디 몇 화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몇 화를 찾아봐야 들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왜냐면 제가 추임새 강하게 넣었거든요. 추임새는 근데 많이 강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맞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유까지 말하라고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이게 수능의 난이도 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학생이 수강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게 신청했을 때야 뭔가 이렇게 물적인 요소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물적인 요소는 그러니까 좀 쉽게 내고 쉽게? 이렇게 변별력 쉽게. 우리가 좀 실패했다. 물수능의 이렇게 물. 물수능의 요소. 네, 이게 개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교수님들이 그래 우리 제자들도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10만이 넘어가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만이 넘어가면 문제의 정합성 차원에서 문제의 난이도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구과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 공부가 안 돼서 했던 거거든요. 막판에 과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조금만 꽈도 이 학생들이 이 문제 독해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서 지구과학의 난이도를 체감적 난이도를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10만 명 정도가 대세 지구과학이 되는 순간 정해진 예상된 결과예요. 그래서 입시적인 형태의 컨설팅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하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도 방송에서 명확히 사실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대놓고 또 얘기하다가 너무 또 쉽게 나오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렸으나 추세적으로는 반드시 쉽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 정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드렸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탐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올해는 결국은 과탐 어느 과목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매년 수능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했어요. 자, 뭐 계속 이어서 그러면 아까 훈쌤 무슨 말 했는지 까먹었죠?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까 수능 과목에 있어서 이제 뭐 그 난이도 조정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에서 좀 힘들어했었다. 뭐 이 말씀까지 했었어요. 제가요? 네. 아, 제가 아까 돌려보라니까. 그렇구나. 제가 지금 어제 오늘로 해갖고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오? 예. 그래요? 예, 어제도 집에서 전기장판 틀어놓고 열심히 잤는데 이게 영 안 떨어지네. 이게 저희가 지난주까지 입시가 딱 끝나니까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추가. 아, 그렇죠. 추가도 보내줘야지. 추가 보내줘야지. 아직 안 끝나서. 추가 미달 아니에요? 추가 미달이라는 게 그건 아직 모르죠. 아니, 추가 아직- 모집. 아직 안 모르죠. 나왔어요. 네, 다음 주 돼야 나와요. 다음 주니까. 저는 5일 날 분당 서울대병원에 문상을 갔는데 아시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제가 너무 슬펐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날 메르스 의심 환자가 탈출했다가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 그분은 왜 탈출했는지 몰라? 탈출을 했대요. 뭐 제가 아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 다 안 돼. 잠시 이탈, 내 표현에서 탈출, 위치 이탈을 하셨다. 잠적. 네, 정확하게 언론 표현에 의하면 잠적. 내 입장에선 탈출. 아니 왜 탈출을 해? 자, 어쨌든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금 수능 선택 과목 갖다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떠한 이야기를 조금 완쌤이 해주셨는데, 근데 대부분 그래도 그 2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에 대한 어떤 집중 속에서 수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럼요. 네,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세가 그래도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과 대치동 분위기도 상당 부분 대치동은 뭐 정시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올해 숙명여고가 그 수시로 합격한 학생 수가 8명이에요. 서울대가. 근데 이게 숙명여고가 기본적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가 거의 2점, 3점으로 결정나는 학교잖아요. 되게 이렇게 촘촘해요, 구간이. 근데 예를 들어 서울대 8명이 붙었다는 거는 사실상 30명 정도가 학종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최소 서울대 학종. 맞아요. 그러면 연대도 있고 고대도 맞아요. 있으면 사실상 숙명여고에서 상위 70명 정도는 학종 준비를 제대로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선 본인들은 안 했다고 했겠죠.
겉으로 뭐 이렇게 너도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고등학교의 흐름들 자체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는 예비고 2 정도는 예비고 2는. 아무래도 학종에 네, 맞아요. 대해서 대부분 다 생각을 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맞아요. 학종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예비고 2가 그러면 이게 내신이 지금 1학년 때 잘 안 나왔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공대를 생각하는 학생은 물리해야죠. 예, 물리를 해서 어차피 선택 과목이니까 물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은 물2가 상대평가예요. 얘네까지는 내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 1, 물리 2에서 아주 높은 내신 성적을 받으면 사실상 그게 학종 준비에서 맞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왜 우리 있잖아. 그 앞에 공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했던 애 중에 걔가 성대 이번에 갔는데 걔가 마지막에 물2에서 1 찍었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대학의 레벨이 달라졌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더 상위권의 경우에는 물리 경시라든가 맞아요. 뭐 생명 경시, 화학 경시를 노리는데 사실 의대 지망하는 아이들이 생명 경시를 거의 수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명 경시보다는 공대 쪽 학생들은 물리 경시라든가 이런 쪽을 노려보는 것도 내가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상위권 학생들의 겨울은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인문사회계열 쪽에 이제 고2된 학생들, 국영수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신이 잘 안 나온다 하면은 뭐 준비해야 되는 게 뭐 따로 있을까요? 내신이 만약에 그 학생들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한다면 국어와 수학과 이제 사탐 선택 과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사탐 선택 과목을 인강으로 들어요, 학생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강으로 한번 수렴해주고 2번 정도 반복해서 한번 수렴을 해주고 국어와 수학과 영어 중에서 도저히 안 되는 과목이 있다면은 어쨌든 포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는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중위권 학생들과 중하위권은 지금서부터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 전략은 내신이건 수능이건 간에 가능성 있는 과목 사탐을 잡고 문과 학생들은 사탐을 잡고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가능성 있는 과목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뭔가 희망이 생겨요. 반드시 입시에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하위권 학생들은 사탐을 잡아줘야 돼요. 이 사탐을 안 잡아주면은 문제가 좀 어려워져. 이번에 제가 정시 배치 상담한 학생 중에 국어가 98, 100분이 98. 엄청나죠? 수리나가 100분이 97. 엄청납니다. 근데 얘가 사탐이 4등급이랑 2등급이야. 누군가 아는 애 같다고. 슬프죠. 슬픕니다. 영어는 3등급. 2대가 안 돼요. 영어 3등급? 네, 그래서 2대가 안. 근데 중요한 거 외고 나왔어. 아프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외고 마음이. 나와서 이 영어가 3등급. 그러니까 그 외고가 이제 서울에 있어요. 다행인 거죠. 네, 다행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는 되게 괜찮은 애예요. 근데 재수를 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가지는 어떤 정시 배치 상담에 있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입시가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중앙대학교가 국어가 40% 반영이었어요. 근데 중앙대학교가 뭔가 착각을 한 게 국어 40%, 수학 40%였어요, 올해. 사탐이 20%고 영어의 급간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얘들은 이걸 발표해 놓고 올해 수능을 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올해 국어 잘 보고 맞아요. 수학 잘 본 애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이 두 과목을 다 잘 본 애가 없었단 그렇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떠한 아이들이 불합격한다고 막 나와요. 뭐 진학사나 유해이나.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크게 잘못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요강에 따라서 어떤 특정 과목을 잘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죠, 사회. 예를 들어 사회를 잘 보면 되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국어랑 사회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인서울 대학 중에. 네, 그러니까 정시에서. 그러니까 내신이든 지금은 이제 내신에 우리가 집중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고2라면 아마 사탐을 일단 한 번 인강으로 이번 겨울에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항상 제안을 해줘요, 학생들. 그리고 겨울에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여름에 또 한 번 듣고
또 2학년 겨울방학 때 듣고 항상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형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두면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선 지금서부터 서서히 선택과 집중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교의 수상실적 관리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맞아요. 되겠죠. 지금서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고2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제 서서히 되는 거를 밀어주는 시기가 온 거죠. 고2 학생들은 참 피곤하겠다. 이게 예비 고2 예비 말씀, 고2. 예비 예비 고2. 고2. 예비 고1은 이제 수상 실적 네. 하나만 들어가. 하나만 맞아. 들어가니까 학기당 이제 하나. 편해요. 걔들은. 얼마 편해졌어. 어차피 근데 안 이제 돼.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를 봐서 좋은 거를 그렇겠지. 고르려고 하겠죠. 고르려고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렇지. 맞아요. 어쨌든 다 해야 되잖아. 다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재수하려고 봤더니만은 미적과 기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고3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걔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재 고2는. 그래서 현재 고2는 수시든 정시든 어떻게든 일단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수시 준비도 하면서 그와 관련된 형태의 정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 지금서부터는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먼 시각에서 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뭐 논술 이런 건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그런 거 할 때도 아니니까 그런 거보다는 교과 과목에 대한 어떤 맞아요. 중심적인 형태의 공부를 이번 방학 때 집중해 줘야 되겠죠.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수상도 어떤 상이 더 좋을지도 이렇게 고민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 가려면 생명경시 금상이 그 어떤 거보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제 딴 거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수상을 뭘 선택하는 것도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좋은 대회에서 한 은상 정도 받는 걸 넣어야 되나? 그렇지. 허접한 대회에서 금, 최우 수상 대상 받는 걸 받는 넣어야 되나? 아우, 좋은 뭐 대회 이런 거. 은상이죠. 그거. 그러니까 생명경시 이런 은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학탐구 토론대회 금상보다는 교내 생명경시 은상이 의대 가는데 더 낫죠. 그건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이제 저희가 요즘 이제 댓글도 이제 내일쯤 저희가 이제 몰아서 이제 답도 달아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니, 그동안은 너무 바빠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그때 피폐한 학생들 오고 또 다 봐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특목고 입시도 있고 또 뭐 보듬어 줘야 될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사실은 달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마음은 항상 감사했어요. 내일부터 혹시 똑같은 댓글이 달려도 복붙 아닙니다. 이건 여기 복붙 하실 줄 몰라요. 다 쓴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았어? 이거 그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돼요. 팟빵은 이 돼요 이게? 몰라요. 안 돼. 이거. 멘트가 같을 뿐이지 다 일일이 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정성입니다. 정성입니다. 저희가 항상 다 쳐드립니다. 그거는 예. 마음으로부터 항상. 예. 자 그러면 고2는 뭐 이렇게 좀 됐다 치고 그럼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학생들이. 아직 고등학교가 발표가 안 됐죠? 안 됐죠. 고등학교 발표 2월 달에 나니까 이제 고등학교 발표 나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할 텐데 고등학교 발표 전까지 애들 보니까 국어를 시작한 애들도 생각보다 많던데? 국어 시작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수능 국어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고3 학생들이 많이 지금 국어를 하고 있고요. 예비 고3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고1 학생들은 똑같아요. 아직 방학도 안 해가지고 애들이 아직 자기가 중학생인 줄 알고 있어요. 얘들이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공부 좀 할 만하면 이제 명절이거든요. 2월달. 그렇지. 그게 좀 가장 지금 이 아이들한테는 좀 걱정스러워요. 고1 학생들한테는 예비 고1 학생들한테는 그게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꼭 한번 예비 고1 학생들이 이번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게 있나요, 만쌤은? 저 예전에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그 중간에 진로 탐구 이런 건 사실 많이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진로 분야는 겨울방학 때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많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학 플랜을 방학 때는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한번 진학 플랜에 대해서 뭐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해주신다면 예를 뭐 들어서 진로 분야도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어쨌든 지망대학, 지망학과 같은 거를 지금 미리 한번 정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당연히 바뀌겠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무언가를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나 시작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번에 이제 그것들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 계획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쉽게 되려나? 이게 안 되죠. 왜냐면 안 되죠. 자기의 실력 가늠이 이제 안 된 상태잖아요. 되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때니까. 진로 그러니까 이제 다 의대를 준비하면서 이과 애들은 이제 공부를 상대. 하겠지. 여기서 또 방송 들으면 약대도 있대. 그래 나 공부할게 엄마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애들이. 근데 저좀 어머님들 중에 얘는 여자애니까 약대 보내야겠어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많아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거지. 야 아빠가 병원 차려줄게. 이런 말은 쉽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아빠가 병원 차려줄게. 이거는 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야 아빠가 약국 차려줄게. 그렇구나. 쉽죠. 예, 뭐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분들도 많아요. 있더라고요. 많아요. 왜냐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의대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딸 사랑을 많이 하는 의사 아빠들은 딸 의사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딸 고생한다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하게 네가 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대는 뭔가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있어서 되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저평가된 직업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소득이 그렇죠.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의료제도라든가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 자체가 만약에 미국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약대를 나왔 사람에 있어서의 어떤 보수 체계나 급여 체계는 상당히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뭐 감안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쁜 거지 막 이러면서. 자, 예비 고일 학생들한테 우리 훈쌤은 꼭 이건 좀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시는 게 있나요? 저는 요새 예비고일 학생들을 보면 그냥 저때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때 안 놀면 못 논다. 맞아요. 놀 수가 없잖아. 이제는 이제 대학 갈 때까지 못 논다고. 대학 근데- 딱 입학하고 그 사이 말고는 놀 데가 없어요 이제. 이런 명분으로 지금 어머님들이 여행 일정을 네, 맞아요. 본인이 가고자 했던 해외 여행 일정을 맞아. 여행 가시는 분들도 네, 지금 많고. 중3의 자녀를 앞세우고 지금 가고 계십니다. 저희서 뭐 안 말립니다. 그래서 예? 어머님들도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그렇죠. 또 어머님들도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왜냐 어차피 이제 또 3년 뛰셔야 되는데 뭐 이번 기회에 한번 뭐 다녀오실 수 있으면은 뭐 그 각자의 처지가 다른 거니까요. 상황과 환경이 다른 거니까 뭐 갔다 오실 수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현재 중3,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들은 이제 놀 기회도 별로 없는데 취약 과목을 극복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예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똑같이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막 성적이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진짜 드물거든요. 드물죠. 7%밖에 안 예,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어쨌든 다 같이 공부하기 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자기 취약 과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자꾸 선행 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중학교 때 했던 것들에서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 하는 과목들 위주로 해서 현재 부족한 게 뭔가 요거를 위주로 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선행은 그 이후에 그게 다 어느 정도 내가 잡혔어 라고 생각한 이후에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렇구나. 사실상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중학교 때에 비해서 학력적인 내용이 신장되었다라고 하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수치거든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학습 통계를 하면 오히려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많죠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유지. 음. 중학교 때 성적이 유지. 맞아요. 70% 정도 이상이 유지. 그다음에 성적 향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학생들의 숫자는 거의 7%. 그러니까 이 중에서 비약적 상승을 하는 것은 거의 드문 케이스가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런 걸 이제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차츰 점진적으로 내 아이가 성적이 향상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시면 좋다.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고일 학생들이 만약에 뭔가 좀 이번 방학 때 특별한 거를 좀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기권 학생들에게 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봉사를 지금서부터 3년간 할 봉사를 좀 한번 본인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이번 겨울에.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어쨌든 봉사를 지금서부터 해 두게 되면은 봉사를 4년간 한 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고등학교 입학해서 한 봉사가 아니라 이 봉사는 그럼 내가 중학교 때부터 해온 봉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특정한 봉사를 해왔다라는 느낌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봉사의 감각과 혹은 어떠한 과정을 좀 익혀가는 과정도 어쨌든 한 아이의 인성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권 학생들에게 또 추천하는 거는 책을 미리 읽어놔야 돼요. 책을 미리 읽어놓고 독후감상문을 써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차곡차곡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의 독서왕이 되려면 16권 정도? 15권 이상을 읽어야, 한 학기에 15권 정도를 읽어야 독서왕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경쟁 붙으면 이제 16권, 17권까지도 가요. 그랬는데 미리 좀 책을 읽어두지 않으면 사실상 이 경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억지로 갔다가 이제 책의 권수를 맞추게 되는데 또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아까 완쌤이 말씀하셨던 것과 맥락이 또 닿을 수도 있는데 뭔가 자신의 어떤 진로의 탐색에 관련된 형태의 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저희 독서 방송 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도 뭔가 읽으신 좋은 책 많으니까요. 그래서 책을 미리 한 서너 권, 대여섯 권 이렇게 쭉 읽어두면은 의미 있는 결과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독후감상 미리 써놓고 학교가 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거 독후감상문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도 좀 미리 한번 준비 작업을 해 놓게 된다면은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뒷받침되면은 학생부 관리에 대한 자신만의 어떠한 그 에너지가 생기게 돼요, 아이들이. 그리고 정성을 좀 다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은 좀 상위권 학생들은 좀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리네요.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우리 저희 팟빵 댓글에 복붙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 독서 말씀하셨는데 독서 종합 시스템이 복붙이 안 돼요. 예, 맞아. 그 아래 긁어놓을 쓰는데 수가 없어. 긁어넣기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이게 쓰는 게 귀찮아요. 네. 일일이 다 쳐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해놓는 게 좀 필요해요. 그 보고서 쳐야 되니까. 네, 보고서 쳐야 돼요. 보고서 쳐야 네, 되니까. 보고서 쳐야 돼요. 틈날 때마다 이제 치고. 그럼 이게 돼 있으면 사실 엄마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써놨어. 그러면 이제 치거든요. 이거는 엄마가. 어지간한 영상 아니라 엄마가 어지간하면 못해줘요. 왜냐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이게 보면. 엄마가 막 뭐야 이러면서 막 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읽고 엄마가 독후감상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이미 독후감상문을 써놨으니까 엄마가 알바를 하는 거잖아요. 애가 쓴 거 이게 무슨 자야 이러면서 이제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사실 엄마가 해줄 수가 있죠. 그런 건 엄마는 해줄 수 있어. 화를 내면서. 하지만 애가 책을 안 읽은 걸 갖다가 그걸 쓰라고 그러면 그건 엄마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니까 이렇게 좀 미리 좀 해두면은 굉장히 유리해진다. 맞아요. 좀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흥미가 붙거든요. 뭐 방학 때 내가 8권 정도 읽어놨어. 그러면 그래 8권만 더 읽으면 내가 독서왕 한번 할 수 있는 건데 학교에서 그런 거 수상해주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로 좀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세특이라든가 혹은 자율이라든가 진로 동아리 곳곳에 독서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놓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관리를 해나가는 측면에서 학생부 관리하는 측면에선 대단히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좀 미리미리 좀 해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그 학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저희가 많이 드렸으니까 그 학원 잘 이제 다니시고 요즘 윈터가 잘 안 된다는데 좀 나름 그 예비고일 윈터가 잘 안 된다는데 제가 좀 그 기쁜 마음으로 그런 사실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좀 잘 안 된대요. 예비고일 윈터가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요즘 유행이 좀 많이 갔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예비고3 윈터는 저희가 그때 비난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근데 예비고3 윈터는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비고일은 상당 부분 윈터가 잘 되지 않는다. 추세 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들리는 소리가 이제 저희가 말했던 대로 선행 위주 학원들이 조금 수학 학원들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심화 위주의 학원들에게 밀리는 추세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수학 학원들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사과탐, 특히 과탐 부분인데 의학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한번 요 얘기는 좀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완쌤은 예비 고1 학생들 중에서 의학계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 이번 방학 때 꼭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요건 하도 이제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학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많이 이제 원하시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이번 겨울 방학 때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좀 짚어주세요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어차피 한 바퀴씩 계속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면 의학 계열도 생명과학은 일찍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예년에 비해서 그런 형태의 심화적 형태의 생명과학을 많이 돌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학종 싸움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경시, 교내 생명경시에서 상당 부분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돌리고 그건 선행의 측면인 거죠. 그렇죠. 과학은 사실 선행이에요. 과학은 그럴 수밖에 없고 약학이면은 또 화학에 대한 과학, 그게 하나 있어야죠.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화생 쪽인데 이제 사실상 의대가 중심이면 생명, 그렇지. 약대가 중심이면 화학, 화학이고. 이렇게. 그래서 화생, 생화 이렇게 가는 거고 공대와 의대를 같이 호환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생명, 물리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가겠죠. 아니면 나는 이제 약대랑 의대는 생각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물리화학도 조합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도 지구과학은 없어요. 지구과학- 심화학습에서 그렇죠. 지구과학은 지구과학을 없어요. 굳이 심화까지.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예비 2학년 같은 경우 과학 중점이 상당 부분 어렵대요. 모집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쯤 되면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과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상당 부분 타격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그 과학 중점 학교도 이제 모습을 조금 바꾸겠죠. 지금 형태대로 가진 않고 커리큘럼 좀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무슨 4과목에서 8과목 좀 하게 하지 말고 뭐 생명원, 생명2 뭐 그런 다음에 뭐 화학원, 화학2 그다음에 심화생명, 심화화학 이래가지고 화생 집중반 뭐 이런 걸 해야지 이게 일반교육 고등학교에서 뭔가 과학 중점이 통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느 학교는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학 중점을 할 거면 저쪽 뭐야 아예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이건 딱 저만의 생각입니다. 과학 중점을 할 거면 저기 생물하고 지구하고 빼세요. 그냥 생각을 빼면 아무도 안 와. 생명은 의학학이잖아. 빼세요 그냥. 물리 위주. 그렇죠. 물리죠. 네, 물리. 어우, 학문하는 사람답지. 그래서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추세와 트렌드가 지금 현재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뭐 내년에도 그렇게 아마 실제로 짜는 학교들도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학교의 경쟁력 이제는 고등학교도 이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나서는 고등학교, 먼저 움직이는 고등학교가 결국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고등학교가 될 거고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좋은 학교의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변화들도 예상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들과 어떤 대화를 또 나눠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비 고1 학생들 이제 막 고등학생 되는데 부모님이 아빠가 무슨 얘기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고등학생 되면 이렇게 불러서 얘기 좀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아빠가 않아요? 자꾸 뭐 불러서 막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피자나 좀 사주고. 맞아요. 제가 진짜 권하는 거예요. 아빠는 훈수를 두면 안 돼요. 아빠는 용돈을 줘야 돼요. 아빠들 이번에 자소서 손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자소서만 손대면 안 돼. 아빠가 자소서 손대면 이상해져. 갑자기 보고서가 돼. 회사 보고서가 나와. 막 너무 힘들어 막. 그래도 아빠가 뭔가 해주는 게 좋은데 아빠는 뭘 할까요? 아빠는 아니 자꾸 뭐 해주시고 싶으세요? 난 좀 해주고 싶은데 막 애들이 막 힘들어해. 아빠는 뭘 할까요? 아빠는 치킨과 피자? 네, 외식과 용돈이에요. 아빠는 치킨과 피자를 사주면서 용돈을 주면서 난 너를 믿는다. 이게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들한테는 이게 정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래야 돼요.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그 아빠의 멘트를 통일하죠.
난 너를 믿는다. 맞아요. 그게 최선이에요. 예. 아니 근데 사실 그런 말이 되게 좋아요. 아빠는 널 사랑한다. 아빠는 널 믿는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좀 저도 방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아, 이거 사신 방송이구나 이거. 내가 왜 자꾸 물어보나 했어. 아, 그렇지. 아이, 이 말 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아빠는 널 믿는다. 아빠는 널 사랑해. 뭐 이런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저기 그 청취자분들, 예, 아빠가 엄마한테 그 아이들한테 해주면은 아이들이 또 힘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애들이 힘들어요. 공부하는 내용과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고생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보듬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이와 함께 같이 학원도 돌고 고생하고 아빠는 격려해주고 뭐 이렇게 또 역할 분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떠한 뭐 취지로 뭐 여행을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여행의 의미도 좀 잘 가족 간의 어떤 화목한 그러한 내용들로 잘 결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여행 가서 싸우지 마시고요. 이거 혹시 이제 높아지면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빠와 엄마 역할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제가 보통 애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애랑 같이 호흡하는 사람은 네, 그 그렇죠. 맥락이 있으니까 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니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비고1과 예비고2의 입시에 엄청난 구분이 생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원래 저희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리냐면은 예비고1과 예비고2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는데 이게 학년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똑같다고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2와 고1은 다르다. 같은 고등학생이어도 전혀 다른 입시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좀 마지막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요. 아마 이번 주 아마 목요일 날 녹음할 거예요. 학부모 입시 클래스 드디어 이제 녹음이 좀 시작되고요. 이제 이번 때 이제 1월 달 끝났으니까 이제 한국사 팀 다시 모여가지고 논의해서 마구마구 방송을 올려가지고 순위를 쭉 끌어올리는 교육진담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힘차게 또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도 못 드렸네요. 완쌤 새해 인사 하실래요? 갑자기 왜 안 하냐? 아니 뭐 다 같이 뭐 그냥 하는 걸로. 다 같이 할까요? 네, 자, 새해. 왜 다 같이 해? 뭐 혼자 하지. 그냥 입 맞춰서 해. 그냥 해. 예.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교육진담도 새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입시 정보를 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쌤 하실래? 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니 뭐 이제 하셨으니까. 끝까지 안 해요. 세호쌤 하실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 혹시라도 작년에 못 받은 복이 있으시면 올해 다 받으시기 바라고.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그쵸? 예. 작년에 못 받으신 거 있으면 올해 다 받으시고. 미리 땡겨받은. 땡겨받는 건 좀 그렇지. 그렇죠? 애가 안 돼, 애가. 올해 땡겨받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